안녕하세요, 천득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4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왕초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보기 편한 자료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렛츠 기릿! 디아블로4는 전 세계 단일 서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엑스박스, 플스 유저들과도 제한 없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서버가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블리자드에서는 서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위상 시스템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위상 시스템이란 하나의 서버에 수많은 채널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채널에 배정하여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건물 하나에 여러 개 방을 만들어서 소수 인원들끼리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블리자드에서는 위상 시스템으로 서버 과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 전했습니다만 서버가 작은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몰린 것인지 실제로 오픈 베타 때 접속하려면 오랜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찌저찌 게임에 접속하면 릴리트가 어떤 식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동영상이 재생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은 ESC를 꾹 눌러 스킵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이 끝나면 5가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픈 베타에서 공개된 5가지 직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기의 달인 야만용사는 총 4가지 무기를 동시에 장착하고 여러가지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죠. 또한 다양한 생존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투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접 무기의 묵직한 타격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 흥미를 가질만 하죠. 자연의 친구 드루이드는 대지와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을 사용하고 곰과 늑대로 변신해 야생동물들과 함께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마법, 물리, 소환 여러가지를 한 번에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소환술의 대가 강령술사는 어둠의 마법과 언데드, 골렘을 소환하여 전투를 하는데요. 다크한 분위기의 디아블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되네요. 많은 소환수들과 함께 전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등 뒤의 암살자 도적은 활과 단검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합니다. 원거리에서 활을 쏘거나 무기에 특정한 속성을 주입하여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원거리의 적에게 순식간에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하고 컨트롤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블리자드의 딸 원소술사는 번개, 화염, 냉기 3가지 속성 마법을 사용하여 전투를 합니다. 강력한 원거리 딜링과 순간이동 그리고 훌륭한 방어 스킬까지 맞는 캐릭터입니다. 블리자드 게임을 즐겨했던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죠. 마법사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디아블로 시리즈에서 최초로 등장한 커스터마이징을 즐기시면 되는데 세세한 것까지 설정할 순 없지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면 피부색, 머리카락색, 얼굴형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을 정한 뒤 게임 시작을 누르면 난이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난이도는 모험가, 베테랑, 악몽, 고행 4단계로 나뉘는데 난이도가 상승할 때마다 악마들은 강해지지만 그만큼 보상도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모험가와 베테랑 2가지 난이도만 선택할 수 있는데 베테랑 난이도로 시작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키오바샤드 수도원 앞에 있는 이나리우스 동상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난이도를 변경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레벨을 달성하거나 특정 캠페인을 완료하면 악몽 난이도로 진입할 수 있고 고행 난이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던전의 네임드급 보스를 처치해야 한다고 하니 저와 함께 악마들을 물리치고 고행 난이도로 진입해보도록 하죠. 만렙은 100레벨이며 달성하는데 약 10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블리자드에서 중요하게 신경쓴 콘텐츠는 100레벨부터라고 하니 300시간 이상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게임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ESC를 눌러 자신의 컴퓨터 사양에 맞게 그래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컴퓨터 사양을 말씀드리면 CPU는 인텔 i9 9900K이고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슈퍼, 메모리는 32GB를 사용 중인데 중간 단계 그래픽 설정으로 무리 없이 플레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작 메뉴에서 단축키를 설정합니다. 제 경험상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 순서로 말씀드릴 테니 본인의 취향대로 추가,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창은 장착한 아이템, 획득한 아이템, 캐릭터 정보, 재료 아이템 등 수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될 메뉴니 누르기 편한 단축키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도에는 웨이포인트, 던전과 같은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맵을 열어보면 웨이포인트, 퀘스트, NPC, 던전 등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맵에서 이동하고 싶은 마을 웨이포인트에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가까운 퀘스트를 좌클릭하면 자동으로 퀘스트 추적까지 되기 때문에 퀘스트 창을 열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맵에 마크가 찍히는데요. 이동 경로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곳을 찍은 후 미니맵만 보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록 자동 이동은 지원하지 않지만요. 여러분들은 단축키를 설정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휠 행동 메뉴라는 건데 자주 쓰이게 될 메뉴니까 손에서 가까운 단축키로 지정해주세요. 휠 행동 메뉴를 열게 되면 감정 표현 같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밑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보면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감정 표현 같은 거 싹 다 빼버리고 파티 초대, 거래 초대, 살펴보기, 던전 나가기, 주로 사용하는 비약을 넣어줄 겁니다. 파티 초대, 거래 초대는 아실 테고 살펴보기는 상대방 아이템을 구경하는 옵션이고 던전 나가기는 현재 진행 중인 던전 입구로 이동하는 건데요.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웨이포인트가 찍히지 않은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던전을 발견해서 들어갔다가 클리어한 후에 다시 가던 길을 가고 싶은데 던전 입구는 너무 멀어요. 그렇다고 마을로 귀환해서 다시 걸어오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근데 이런 상황이 한두 번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알아두고 사용하도록 합시다. 스킬을 선택하는 기술 트리 창과 선택한 스킬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기술 지정 펼침 메뉴를 본인의 취향대로 단축키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기술 칸, 물약, 포탈, 피하기를 주로 사용하는 키로 설정해 줍니다. 메인 퀘스트를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레벨업을 하게 되고 스킬 포인트를 하나씩 얻게 됩니다. 스킬 포인트를 얻게 되면 설정한 스킬 트리 단축키를 눌러 원하는 스킬을 선택하여 사용해 봅시다. 스킬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거나 스킬 트리 창 하단에 모두 환불 버튼을 눌러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지 초기화 가능하니 여러 스킬들을 자유롭게 사용해 보세요. 최근 디아블로 개발진의 오피셜로는 100레벨의 스킬 초기화를 하더라도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해왔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킬 등급에 올라감에 따라 이펙트도 화려해진다고 전해왔으니 초반 단계에서 밋밋한 이펙트에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7레벨까지는 2개의 스킬만 사용할 수 있고 7레벨부터 하단의 스킬 슬롯이 해금되면서 총 6개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4는 디아블로2와는 다르게 스탯을 따로 찍을 필요가 없는데요. 아이템이나 영상 후반에 언급할 정복자 노드 포인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스탯은 힘, 지능, 의지력, 민첩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는데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다른 능력을 제공합니다. 힘을 올렸을 때 야만용사는 기술 공격력, 도적은 자원 생성량이 증가하고 모든 직업 공통으로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지능을 올렸을 때 도적은 극대화 확률, 드루이드는 자원 생성량, 원소술사와 강령술사는 기술 공격력이 증가되고 모든 직업 공통으로 모든 원소 저항이 증가합니다. 의지력을 올렸을 때 야만용사, 원소술사, 강령술사는 자원 생성량, 드루이드는 기술 공격력이 증가되고 모든 직업 공통으로 받는 치유량, 제압 피해가 증가합니다. 민첩을 올렸을 때 도적은 기술 공격력 증가, 나머지 직업은 극대화 확률이 증가되고 모든 직업 공통으로 회피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각 직업마다 스탯이 주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맞춰 캐릭터를 설계하는 것도 디아블로4의 재미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성역의 여러 마을에는 정말 많은 수의 NPC가 있는데요. 수많은 NPC를 전부 만나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NPC는 대장장이, 연금술사, 기술사, 골동품 상인입니다. 먼저 대장장이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성역을 탐험하면서 수많은 아이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템을 상점에 팔면 골드를 얻을 수 있는데요. 대장장이에게 분해를 맡기면 조금 더 값진 재료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모은 재료들은 재료 및 능력치 목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10레벨을 달성하였다면 가장 먼저 안부를 물어야 하는 NPC는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는 10레벨마다 회복 물약을 강화시켜주는데 여러분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니까 필히 들러주세요. 그리고 연금술사는 비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데 각종 재료와 1000골드만 있다면 비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약은 30분 동안 약간의 능력치를 올려주는데 능력치보다 중요한 이 경험치 획득량 5% 증가, 이 옵션이 너무 좋죠. 아마도 만렙까지는 30분마다 계속 클릭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5레벨을 달성하였다면 여러분들은 비술사를 통해 기본 2배에서 무한정으로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15레벨의 비술사를 통해 퀘스트를 하나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클리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퀘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 직업별로 각각 다른 능력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2배 정도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희귀 아이템에 전설 옵션을 추가해주거나 전설 아이템의 전설 옵션을 바꿔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게 디아4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되네요. 힘의 전서와 필드 던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은 위의 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동품 상인인데요. 디아3에도 있던 시스템이라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퀘스트를 하다보면 인벤토리에 은화라는 게 쌓일 겁니다. 이 은화를 골동품 상인에게 갖다주면 랜덤한 옵션의 아이템을 얻습니다. 전설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화는 500개까지 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쌓였으면 적당히 소비를 해주세요. 필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조용한 괴짝이라고 특정 열쇠만으로 열 수 있는 상자가 존재합니다. 해당 열쇠는 골동품 상인에게 은하 20개로 구입할 수 있으니 은하를 가지고 있다면 미리 하나씩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도창을 열고 단축키 W를 눌러보면 해당 지역의 명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퀘스트, 던전, 보루, 릴리트의 재단을 클리어할 때마다 명망 포인트를 얻게 되고 명망 단계에 따라서 경험치, 금화, 물약 충전 횟수, 그리고 기술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릴리트의 재단은 게임 내 필드에 100개 이상 존재하는데 이렇게 생긴 재단을 클릭하면 영구적으로 능력치를 얻게 됩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것도 문제며 꽁꽁 숨겨놔서 오픈 베타 때 말이 많던 부분입니다. 정식 발매 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자세한 위치에 대한 정보는 추후의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카드를 등록해 놓을 테니 확인해 보세요. 키오바샤드 웨이포인트에서 북쪽에 위치한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창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이나 보석을 보관할 수 있고 골드를 소모하여 최대 4개까지 창고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정식 발매되었을 때 좀 더 많은 창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창고 근처를 살펴보면 옷장 같은 것이 있는데 클릭하면 대장장이를 통해 분해한 장비들 중에서 외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외형을 꾸미는 것도 게임의 흥미 요소니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을 밖 필드로 나가보면 여러 필드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드 이벤트들을 클리어하게 되면 보상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직업에 맞는 아이템을 위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4는 스마트 드랍이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드랍이 뭐냐면 85% 확률로 본인 직업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드랍되고 15% 확률로 다른 직업의 아이템이 드랍됩니다. 파티 플레이를 하더라도 개별로 아이템이 드랍되기 때문에 파티원들과 아이템으로 경쟁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45분마다 각 지역에서 지역 보스와 오픈월드 보스가 출몰한다는데요. 높은 확률로 전설 아이템과 각종 보석, 그리고 많은 경험치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맵의 출몰 시간이 제공되니 맵을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드보스 중에 이 배불뜨기 보스는 일정 데미지를 받게 되면 보물 고블린을 소환하는데 일부러 천천히 데미지를 누적시켜 최대한 많은 보물 고블린을 소환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오픈월드 보스였다네요. 디아블로4에는 일반, 마법, 희귀, 전설, 고유 이렇게 5단계로 아이템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트 아이템과 룬은 추후에 공개한다고 하니 패스하고 일반 아이템은 2개의 일반 옵션, 마법 아이템은 3개의 일반 옵션, 희귀 아이템은 5개의 일반 옵션, 전설 아이템은 4개의 일반 옵션과 1개의 전설 옵션, 고유 아이템은 5개의 일반 옵션과 1개의 고유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희귀 아이템은 비술사를 통해 전설 옵션을 추가, 교체하여 총 6개의 옵션을 가진 전설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으니 좋은 옵션의 희귀 아이템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유 아이템은 특별한 고유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캐릭터의 스킬 빌드를 통째로 바꿔버릴 만큼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전작에서 등장한 샤코, 할배검, 인드포스를 포함하여 50개 이상의 고유 아이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고유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도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상단의 카드에 등록해 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설 아이템과 고유 아이템은 플레이어 간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비술사를 통해 전설 아이템의 전설 옵션을 추출한 위상과 레어 아이템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픈월드 특성상 이동거리가 상당한데요. 탈 것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마을은 초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고 마을 내 NPC를 통해 말을 변경하거나 꾸미기 아이템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를 통해 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전투 내리기 단축키를 설정하여 적들을 만났을 때 별도의 동작 없이 바로 전투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50레벨부터는 25%의 경험치를 쌓을 때마다 정복자 포인트를 한 개씩 얻게 됩니다. 정복자 포인트로 파라곤 보드의 정복자 스킬을 징검다리를 놓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스킬 빌드에 따라 원하는 보드를 선택할 수 있고 보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복자 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도 추후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화면 상단의 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즌제 정보인데요. 약 3개월 주기로 새로운 시즌을 오픈하여 시즌마다 독특한 테마와 새로운 컨텐츠들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액션 RPG 특성상 시즌제로 운영을 해야 새로운 인원이 유입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전작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디럭스 에디션과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하신 분들은 6월 2일부터 사전 접속이 가능하고 일반 에디션을 구매하신 분들은 6월 6일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정식 발매 후 몇 주 동안 프리시즌이 진행된 후에 이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